안녕하십니까, 동찬벨입니다.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고요. 오늘 호주 워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로 추가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근데 호주에 있을 때보다 더 까매진 것 같아. 싫어하냐? 아무튼 호주 워홀 관련해서 깜짝 발표된 사실이 뭐냐면, 기존의 호주 워홀이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이었는데 오늘 7월 1일부로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옛날부터 뭐 35세로 바뀐다 이런 찌라시들이 계속 돌았었는데 뭐 이민성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호주에 있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35세까지로 늘어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. 근데 진짜 뜬금없게 완전 서프라이즈로 이 나이가 개정이 됐습니다. 이번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나이가 만 18세부터 만 35세까지로 바뀐 나라가 사이프러스, 핀란드, 독일, 그리고 한국이에요. 딱 4개의 나라만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습니다. 확실히 한국인들이 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사고도 덜 치고 이러니까 애들이 좀 좋게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오고 이러니까. 근데 이제 이게 나이 제한이 35세로 바뀐 거 플러스 비자 신청비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. 일단 워홀 비자를 말씀드리면, 워홀 비자 이제 퍼스트 처음 신청하는 워홀 비자는 840불로 인상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워킹홀리데이, 세컨 비자, 서드 비자는 신청비가 1000불로 인상이 됐습니다. 근데 다행인 점은 이제 뭐 한 몇 달 전에 한국이 결핵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되면서 이제 워홀 올 때 신체 검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. 신체 검사 면제 국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신체 검사 비용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었는데 그게 면제가 되면서 사실상 예전에 워홀 비자 신청하고 뭐 신체 검사 받고 했던 금액이랑 지금 워홀 비자 인상된 금액에 신체 검사 면제한 금액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신체 검사 면제가 된 게 금액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됐죠. 근데 문제는 워홀 비자만 이렇게 신청비가 인상된 게 아니라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자의 신청비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. 지금 얘네가 몇 번째 인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그 인상할 때마다 뭐 2배, 뭐 1.5배 이렇게 인상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워홀 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비자라든지 이런 걸로 호주에 계시는 분들도 또 많잖아요. 이런 분들은 이 비자 신청비가 인상이 되는 게 진짜 엄청난 부담일 것 같아요. 특히 학생 비자 분들은 학생 비자 뭐 일도 못 하는데 신청비만 계속 늘어나니까. 바뀐 내용을 좀 보면 학생 비자는 2,000불에서 2,500불로 늘어났고, 졸업생 비자가 진짜 미쳤어요. 졸업생 비자가 원래 2월 28일까지 2,300불이었다가 3월 1일부로 4,600불로 인상이 되고 두 배 늘었거든요 이때. 근데 불과 4달 만에 7월 1일부로 5,750불.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? 그냥 돈을 이렇게 올려도 올 사람은 알아서 오겠지 하는 약간 이런 배짱장사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스폰서 비자도 4,015불로 올랐고, 독립기술임인 189 비자도 4,910불에서 6,135불로 오르고, 그 다음에 파트너 이 비자도 9,365불에서 11,710불로 올랐습니다. 와, 진짜 호주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. 그리고 이 워홀 비자 지금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의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한번 찝어야겠다 해서 사실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지금 뭐 이런 콘텐츠들이 퍼스트, 세컨만 쓰고 이미 귀국한 사람들도 신청 가능,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 호주 워홀 1년 갔다 왔는데 그냥 다시 가도 된다고?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뉘앙스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50만이 넘은 콘텐츠란 말이에요. 누군가는 이걸 보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, 사실 이게 캐나다 워홀이 저번에 바뀌면서 원래 캐나다 워홀을 했던 사람들도 다시 갈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, 캐나다는 그게 맞습니다. 근데 호주는 디테일하게 보면 그게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호주 워홀을 뭐 퍼스트나 세컨까지 하고 한국 갔던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 35세까지로 바뀌어서 나 35세 안 됐으니까 다시 갈 수 있네?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퍼스트나 세컨이나 이때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를 따기 위한 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. 뭐 예를 들어서 세컨 비자는 88일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리모트 에어리어에서 일하거나 이런 걸 채웠다. 그래서 내가 그 페이슬립이 아직 남아있다.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어도 본인이 만 35세가 안 됐으면 세컨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 퍼스트 비자 때 그냥 시티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1년을 보내고 한국에 갔다,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. 당연히 세컨 비자 충족 요건을 못 했으니까. 세컨 비자 끝내고 한국 돌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서드 비자는 충족 요건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본인이 농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리모트 에어리어에서 일을 해서 그 페이슬립 6개월치를 채웠다. 근데 이제 내가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냥 한국을 돌아갔는데 이번에 나이 제한이 올라갔네? 내가 35세가 안 됐으니까 그때 모아둔 페이슬립을 써서 다시 와야겠다, 이게 되는 거죠.
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제 나이 제한이 애초에 안 됐던 사람들은 그 나이 제한에 맞게끔 어차피 내가 농공장에서 일을 해도 나이 때문에 못 썼으니까 그동안은, 그래서 굳이 남아있는 기간에 농공장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뭐 CT나 아니면 본인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이제 돌아간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퍼스에서 파이포 일했던 사람들은 약간 예외일 수는 있어요. 왜냐면 파이포 하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데 그냥 돈 벌면서 피자 기간을 썼던 거기 때문에. 근데 또 그 리모트 에어에서 일한 페이슬립까지 충족이 되네? 그래서 파이포 일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크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걸 안 세웠었는데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충족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이라서 다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이 만 35세로 바뀐다는 사실을 뭐 호주 이민성이나 이런 데서 미리 언지를 주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뒀으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본인이 계획을 해서 뭐 세컨 비자를 따건 이랬을 텐데, 뭐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7월 1일? 오케이, 오늘부터 35세까지 인상 이래버리니까 뭐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죠. 사실 저도 원래 이 35세까지라는 걸 알았으면 서드를 아껴 쓸 수도 있잖아요. 그 선택지 하나가 늘어나는 건데, 저도 이제 뭐 만 30살까지니까 그냥 쉬는 기간 없이 쭉 퍼스트, 세컨, 서드 쭉 연달아서 썼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선택지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. 근데 뭐 어쩌겠어요, 지들이 갑인데. 어쨌든 뭐 그동안 이제 만 30세가 넘어서 호주 워홀을 아예 못 오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 호주 워홀을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계획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30살 넘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온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. 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력 단절이나 결혼은 언제 할래, 집은 언제 살래,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.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, 혹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 워홀을 가보고 싶다, 이런 분들한테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.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아니면 못해요. 거기다가 이제 원래 못했던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,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. 그래서 30살 전에 워홀 한번 가볼 걸 이렇게 후회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그 후회를 좀 만회할 수 있을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랑 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그냥 숙소 앞 카페에 왔는데 뭔가 완전 핫플 카페에 왔어요. 완전 인스타 감성.